받아야 되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번 제 스스로 녹화 시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모니터에 포스트잇이요? 모니터에 포스트잇이 있어요? 그래요? 없는데요? 지금도 있나요? 포스트잇? 요거는 채팅창이에요, 채팅창. 요 포스트잇이 아니라 채팅창. 모니터에 예, 그 얘기.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자, 매크로 시작합니다. 자,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개발 도구로 가는 거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를게요. 그다음에 이름은 승점이라고 쓰겠습니다. 승점 확인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답이 나올 곳을 먼저 선택하는 게 우선이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여기 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승, 선택, 곱하기는 별이에요. 는을 안 했죠. 수식 입력줄에 클릭했으면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들어간다. 그렇죠. 클릭하고 별, 숫자 3 플러스 무를 선택합니다. 다 됐죠. 어떤 함수가 들어간 건 아니네요. 그렇죠? 입력 단축 클릭,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도 된다고 했죠? 배운 건 써먹자고요. 자, 영역 잡았으면 맨 마지막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매크로 기록 중지. 자, 이번에는 다음 매크로를 만들고 얘네들 할게요. 다음 매크로는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다시 한번 매크로 기록.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 여기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는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매크로 이름을 이라고 지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안 나오고 노란색으로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를 이름을 앞뒤에 쓰라고 나옵니다. 영역 잡죠. A2부터 F2까지 선택했고요. 글꼴 파랑. 그 다음에 음영 노랑. 이 2012년도에는 이걸 아주 즐겨 썼네요. 요즘은 이렇게 안 나와요. 요즘은 어쨌든 간에 영역 잡혔으면 마지막으로 선택하고요.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중지를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완성은 된 거예요. 이제 적용해야죠. 자, 매크로가 만들어지는 곳이 H2에서 I4입니다. H2에서 I4까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지금은 요 십자형 안 쓰고요. 요 삽입에 개발 도구의 삽입에 있는 단추를 쓸게요. 단추 선택했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여기입니다. 위치 확인하고 클릭 드래그 맞죠? I4까지 마우스 먼저 놓으면 바로 떠요. 이렇게. 승점을 선택하고요. 확인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추의 이름을 클릭하고 바로 못 써요. 클릭 한번 한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해야 영역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생성한 후 텍스트를 승점으로 입력하고 라고 했으니까 승점이라고 쓸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H6에서 I8까지 여기네요. 자, 요거는 그냥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사용할게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자, Alt 누른 다음에 클릭 드래그로 마우스 먼저 놓고 Alt 놓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시오. 자, 클릭하고 서식 가능하면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세요. 하세요. 안 하면요? 관계는 없어요. 정렬하라는 말이 나오면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없죠. 그럼 정렬하라는 말이 없는데 정렬했잖아요. 틀린 거 아닌가요? 틀리진 않아요. 자, 승점은 이미 매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서식만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서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을 맞죠? 네, 서식 선택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적용을 하기 위해서 승점 다 잡고 지우고 영역 잡고 홈에 가서 글꼴 자동 채우기 없음 한 후에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하고 클릭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하고 서식 클릭 이거는요 매크로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보안에서 이거를 설정해 줘야 돼요. 보안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거예요. 아, 보안 설정으로 자, 이거 설정을 줄이는 게 있는데 네, 보안 설정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파일에서 제가 우선 지금 한번 해보는데 만약에 안 되면 요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알려줄게요. 우선 해볼게요. 보안센터에 가서 보안센터 설정으로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매크로 설정이라는 데로 가서 보안센터에 매크로 설정에 가서 어, 모든 매크로 제외 알림 표시 없음. 모든 매크로 포함 위험성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자, 요거 맨 마지막 거를 선택할게요. 예, 요맨 마지막 거 선택하고요. 확인을 누를게요. 한 번 더 확인했고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안 되면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승점. 예,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예, 차트로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내일, 요거는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을게요. 다른 이름으로 해서 왜냐하면 기존의 걸 못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찾아보기에서 요거를 F형을 가로 열고 수정. 이유를 알겠어요. 이 뒤에 뭐 써 있죠? M 써 있죠? 원래는 뭐가 써 있어야 돼요? X가 들어가야 되는데 M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매크로 적용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확장자가. 이것도 필기 시험에 나와요. XLSX가 1번 문서고요. 일반 문서고 뒤에 M이 붙으면 매크로 문서라는 소리예요. 이게. 우선 저장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수정으로 저장을 하나 해놓을게요. 수정으로 하나 저장해놨고요.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본 저장된 거니까요. 복사본 저장했는데 왜 수정 뭐 문제 있나요?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우리가 요거 들어갔던 거죠? 여기 들어갔을 때 실기안에 저장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왜 또 뜨지? 업로드 실패? 할당량을 초과했다고요? 우선요 넘어갈게요. 다시 하든지 하죠 뭐. 네. 차트 들어가겠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됨이라고 되어 있고요. 차트에서 판매 단가 계열을 삭제하시오. 자, 삭제는 오히려 쉬워요. 판매 단가 이걸 삭제하는 거잖아요. 삭제해서 두 개만 나타내는 거죠. 자, 차트를 선택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 판매 단가 부분을 체크 해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돼요. 훨씬 쉽죠. 추가보다 훨씬 쉬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죠.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여기 나와 있죠. 2번 판매 수량. 자, 선택했습니다. 마우스 선택이 아니라 판매 수량을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는 서식입니다. 서식. 서식을 눌러서 서식이에요. 선택은 현재 선택 영역이라는 걸 클릭하면 쭉 나오는데 여기 있죠? 현재 차트 영역이 선택됐다고 나온 거예요. 이 화살표 눌러서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판매 수량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아무리 작아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에 다시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너무 작아서 마우스로 선택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서식에 가서 물론 차트를 선택하고요. 서식에 가서 선택 영역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맨 위에 화살표가 있어요. 눌러서 해당하는 판매 수량을 선택하고 그러면 아무리 작아도 선택이 되고 서식 왼쪽에 있는 디자인을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이 나왔죠. 자, 판매 수량을 표시 있는 꺾은 선형 여기에서 눌러줍니다. 이게 이제 2013 버전부터 달라진 내용인데요. 2010 버전에서는 이중축 혼합형으로 나왔었어요. 이게 혼합으로 바뀐 겁니다.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눌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보조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2번도 끝났네요. 자, 차트 제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용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고요. 차트 제목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자, 디자인에서 이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에 가서 여기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걸 눌러서 지금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왔는데 이게 원래 전체 창으로 되어 있으면은 차트 요소 추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차트 요소 추가 눌러서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의 두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거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림 영역과 차트 제목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라 차트 위 이렇게 공간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절대 이 안쪽에서 클릭 드래그하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홈에 가서 글꼴 바꿔볼까요? 굴림체에 최근에 쓴 게 아마 있을 텐데요. 없네요. 쓰죠 뭐 그러면. 굴림체 엔터. 크기는 16은 있죠? 17은 없어도 16은 있습니다. 굵게까지 지정을. 차트 제목은 원래 굵어요. 차트 제목은 원래 굵어요. 그래서 누르는 순간 일반으로 바뀌기 때문에 누르지 마세요. 자, 내용을 써보죠.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클릭하고 영역 찾겠다고 바깥을 잡아서 이렇게 네 방향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커서 모양, I자 모양이 커서 모양이죠. 이때 클릭 드래그하고 내용을 쓰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됐고요. 4번 기본 세로축 주 단위를 700으로 하래요. 자, 왼쪽을 현재 500이죠. 클릭 한번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여기 클릭한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서식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단위 있죠. 기본 여기 기본이에요. 다 잡고 7 0 0 0 0 0 0 됐죠? 엔터 하면 됩니다. 어려움 없죠? 다시 끄고 예. 보조 세로축 주 단위는 70으로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서식 들어가서
여기가 50이 아니라 70 엔터 하고 꺼주면 됩니다.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지정하시고까지 끝냈고 범례가 요거죠. 요게 범례예요. 선택하고 글꼴 바꿀게요. 바탕체 크기 12 위쪽. 자, 우선은 글꼴 바탕체 글자 직접 써도 되고 이렇게 내려서 해당하는 걸 마우스로 선택해도 됩니다. 많이 내려가야 되나요? 예, 바탕체 글자 크기 12 위쪽. 자, 위쪽은요.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범례에 가서 위쪽. 이제 요 위쪽 찾을 수 있겠죠? 잘했어요. 이게 차트입니다. 네. 새로 잡는 것보다 빼는 건 훨씬 더 쉬웠죠. 데이터 선택에서 체크해 줄 만한 거예요. 확인. 문제에서도 계열을 삭제하시오. 자, 이게 좀 문제인데 보여 출력 형태처럼 보여져서 문제가 되면 삭제하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삭제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아예 없애버릴게요. 오른쪽 클릭. 찝찝하잖아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 여기에서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제거라는 게 있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아예 제거를 눌러버려요. 아예 없어졌죠. 네. 확인. 네,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좀 왠지 마음이 괜히 찝찝한 느낌이 사라질 겁니다. 다시 디자인에 가서 먼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서식에서 선택 영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총 판매액 선택했고요. 총 판매액이 아니라 뭐였죠? 판매 수량이었죠? 판매 수량 선택하고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해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만 눌러줬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이쪽 돌아오고요. 자, 7000 이쪽은 됐는데 새로 만들어진 얘니까 얘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쭉 서식에 들어가서 이거를 70으로 바꾸고 엔터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다른 건 바꿀 필요가 없고 이것만 새로 바뀐 내용만 수정을 했습니다. 삭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삭제하려면 아예 제거를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함수 하도록 하죠. 자, 함수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사항 있나요? 질문 사항. 질문을 안 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제대로 숙지를 했던가 아니면 모르거나 몰라서 질문을 못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숙지를 했거나 후자이길 바랍니다. 자, 함수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는 반납 예정일과 반납일을 이용하여 연체료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선 괄호가 열려 있는 건 괄호를 열으세요. 열고 왜냐하면 괄호 안 열면 곱하기 먼저 하잖아요. 반납일을 선택하는데 D3셀입니다. D3셀 빼기 반납 예정일인 C3셀을 걸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별 100. 됐죠? 네, 전체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납일이 있고요. 반납 예정일이 있는데 함수가 데이트는 날짜예요. 연, 월, 일이 나와요. 자, 워크데이는 뭐냐면 일한 날짜. 그 다음에 데이스 360은
시작 날짜에서 끝나는 날짜를 얘기합니다. 시작 날짜에서 끝나는 날짜. 그러니까 여기서는 데이스 360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괄호를 없앨 겁니다. 괄호를 없애고 그냥 괄호 집어넣을게요. 대신 마이너스가 아니라 콤마를 쓸게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데이스 360이라는 함수로 나타내 줄게요. 이렇게.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데이스 360을 쓰게 되면요. 데이스 360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시작 날짜와 끝 날짜가 나왔어요. 그죠? 시작 날짜와 끝 날짜. 그러면 반납일이 있고 반납 예정일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연체료를 따지는 건데요. 대여일이 있고요. 2월 18일이고 2월 24일이에요. 시작 날짜가 대여일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반납 예정일인데 반납한 날짜는 이틀 뒤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뒤만큼의 연체료가 붙는 거죠. 이해돼요? 예. 자, 반납 일이 먼저 시작일이 반납 일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 끝이 뭐예요? 반납일이죠. 반납일. 이렇게 하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별 1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순서가 바뀐 거죠. 콤마 D 3셀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가 들어간 겁니다. 200원이네요. 체육엔드로 더블 클릭할게요. 이렇게 대여일에서 반납 예정일까지는 연체료가 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반납 예정일보다 뒤에 반납했을 때 연체료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두 번째 표 2번입니다. 필기, 실기, 면접이 각각 70점 이상이면서 그러면 엔드 연산자가 없죠? 세 개 다 만족해야 되니까 면서 셋의 합이 250 이상이면 얘 또한 엔드 연산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럴 땐 진급 아니면 공백 이 포함 써볼게요. 자, 먼저 엔드 각각이니까 I 3셀이 그거나 같다 70, J 3셀 또한 크거나 같다 70, 인수와 인수 사이에 그 다음에 K 3도 크거나 같다 70, 하나가 더 있죠. 이 셋의 합계 sum 괄호 열고 I 3부터 K 3까지가 크거나 같다 250 이상 바로 닫고 이 테스트를 만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급.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는 if and 선택 크거나 같다 70, 선택 크거나 같다 70, 선택 크거나 같다 70, 그 다음에 sum 바로 열고 이 세 개를 다 잡은 합계가 크거나 같다 250 바로 닫고 이럴 때에는 진급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공백 괄호는 맨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 입력 단추 클릭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잘 되나요? 잘 돼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설명은 다 했으니까요. 표 3에서 표 3이니까 요 왼쪽으로 넘어갈까요? 네, 요거네요. 파일 출고 현황인데 총 개수가 있고 상자당 개수가 있으니까 INT는 뭐냐면요. 무조건 왼쪽에 있는 정수. 무조건 왼쪽에 있는 정수입니다. MOD는 나머지. 자, 과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여 표시하시오. 그랬네요. 하면 되죠. 뭐. 자, 보겠습니다. 는, 자, 우선 상자, 목이 있고요. 나머지 들어갑니다. 자, 우선 INT 할게요. INT, 괄호 열고 총 개수를 즉 C 15, C 15 나누기죠. 나누기 상자인 D 15까지 해서 괄호를 딱 닫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 먼저 해볼게요. 방금 요거를 자, 는 했고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냥 C 잡고 나누기 상자당 개수를 선택하고 입력 단추 누르면 자, 얘가 당연히 소수점이 나올 거예요. 그죠?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 우선 홈에서 요 수식에서 자릿수를 한번 늘려볼게요. 늘렸더니 나오죠. 이렇게. 소수점이야 자릿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인트를 써버리면 왼쪽에 있는 자 16과 17 사이가 정수예요. 그 사이가 여기 16.55가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정수니까 16이 나온다. 즉 몫이 나오라 이거죠. 여기를 INT로 바꾸면 INT 하고 맨 끝에 괄호를 닫아주면 그냥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소수점 자릿수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서 줄여놓겠습니다. 이렇게 몫을 나오게 하고 그렇죠? 그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 쓰라고 했죠. 이거 왜 쓰냐면 괄호는 텍스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int라는 함수와 괄호라는 문자. 그러면 연결 연산자를 한 다음에 큰 따옴표, 괄호 열기, 큰 따옴표.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즉 얘가 텍스트자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 연결 연산자를 했듯이 텍스트와 그 다음에 MOD라는 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에 또 연결 연산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해보고 연결 연산자 넣어볼게요. 연결 연산자하고 근 따옴표에서 그거나 괄호를 했습니다. 이러고서 입력 단추 누르면 목 뒤에 괄호가 열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MOD 괄호 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C 15셀, 그 다음에 나눌 수는 D 15셀 괄호 닫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연결 연산자와 근 따옴표 이번엔 괄호 닫기 근 따옴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해볼게요. 연결 연산자 또 집어넣어야죠. 연결 연산자 또 집어넣고 MOD 더블 클릭. 자, 우선 넘버를 이 디바이저가 뭐냐면 나눌 그 숫자가 뭐냐라 물어보는 거예요. 얘로 나눌 거잖아요. 자, 바로 닫습니다. 그리고 연결 연산자 또 해서 큰 따옴표 괄호 닫기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입력 단추 누르면 이렇게. 분명히 괄호 안에 들어있는 11개는 20보다는 작은 수일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더블 클릭.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렵죠? 근데 이거는 되게 쉬운 함수예요. 이제 그 원리가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지.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수월해질 겁니다. 자, 우선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며칠째예요? 4일째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15번 수업을 하는데 그중에 4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를 툭툭툭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한 겁니다. 아, 정말이요. 위로 차원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 66명이 들어와 있어요. 4명 언제 나갔어요?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주기와 주기표를 이용하여 주기별 수령액을 구해라 그랬어요. 수식이 다 나와 있네요. 함수는 있나요? 여기 H루거, V루거, 인덱스. 인덱스는 행렬이에요. 영역 잡고 행 몇, 열 몇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주기와 주기표를 이용해서 그랬습니다. 주기를 보고 주기표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죠? 주기를 보고 주기표에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은 수령액이 기본급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기본급을 찾아야 되고 더하기 직위수당, 직위수당도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속수당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찾는 기본급이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H루거이 들어가겠죠. H루거 바로 열고 뭘 가지고 찾는다? 주기를 보고 찾는다. 주기는 I 15셀에 있습니다. I 15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콤마 직위를 이용해서 찾는 거니까 여기를 다 잡아줄 거예요. 직위는 잡아야 되는데 여기죠.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은 잡아야 되는데 이 직위, 기본급, 직위, 수당은 잡으면 안 돼요. 얘는 뭐예요? 필드 제목들이잖아요. 필드 제목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이상 잡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영역 최후 핸들로 나중에 내릴 거죠. 그러면 이 직위는 같이 내려가지만 직위표는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어디부터요? G예요, H예요? 네, H 절대값 몇 셀이죠? 27이에요, 28이에요? 27이죠? 네, 27. 그래야 직위를 선택했으니까 이 직위를 보고 찾아야 되는데 여기를 안 잡으면 뭘 보고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7부터 찾아야죠. 그 다음에 어디죠? K 절대값 K 절대값 어디까지? 29까지. 잘했어요. 콤마. 두 번째 인수 끝났습니다. 세 번째 인수는 몇 번째 행이냐, 행이냐. 처음 찾는 게 뭐예요? 기본급이죠. 기본급은 몇 번째 행에 있어요?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있습니다. 콤마. 자, 글씨를 보고 찾아가는 거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0, 폴스가 됩니다. 정확히일지. 자, 그리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직위수당은 이거죠. 자, 그럼 똑같아요. 얘랑 똑같은데 얘를 다 잡고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얘만 두 번째 행이 아니라 세 번째 행으로만 해주면 돼요. 이건 세 번째, 주기수당은 세 번째 행 있잖아요. 그런 다음 마지막 더하기 가족수당은 J15, J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해보죠. H 룩업. 그래서 직위를 따라가라. 룩업 되라, 콤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은 얘네들은 전부 다 F4 눌러서 절대값으로 만들어주고 콤마. 내가 찾는 건 두 번째에 있다. 기본급은 두 번째. 기본급 먼저니까요. 두 번째에 있다. 콤마. 정확히 일치해라. 폴스 0을 써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더하기 주기 하겠습니다. 더하기 똑같이 H 룩업 동일하게 부장 선택 콤마 주기표 다 잡아서 F4 한번 눌러주고 콤마 이번에 몇 번째 행에 있어요? 세 번째 행에 있다. 콤마 0 정확히 일치해라. 바로 닫고 더하기 마지막으로는 가족수당을 선택 입력 단축 클릭 더블 클릭으로 채우기 핸들 쭉 할만한가요?
좀 어려워도 패턴이 있죠. 그 패턴을 이해하면 돼요. 자, 계속해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어떻게 나왔나 좀 볼까요? 교내 미술 경치대회네요. 자,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4위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백이니까 if 에러까지 다 써야 돼요. if 에러까지 다 써서 결과를 나타내 보도록 하죠. 시작하죠. 는 자, 우선 if 에러 함수를 다 써야 돼요. 함수를 다 써야 됩니다. 알맞은 함수를 쓰라는 게 아니라 함수 사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 써야 돼요. 그럼 if 에러는 없는데요. 보세요. 랭크로 하게 되면 1, 2, 3, 4 순위가 다 나와요. 여기에 무슨 뭐 글자가 들어간 것도 없고 순위가 다 나와요. 그런데 순위가 다 나오면 결과에서 추주함수로 1등은 뭐 2등은 뭐 3등은 뭐 해가지고 공백하면 되잖아요. 감 잡은 사람 있죠. 자, 추주함수로 동상까지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공백은 안 하는 거죠. 그럼 공백을 안 해버리면 안 한 건 다 오류 뜨죠. 그 오류를 if에를 통해서 나타내 주겠다라는 겁니다. 감 잡은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자, 우선은 추주함수부터 하겠습니다. CHOSE 괄호 열고 랭크 들어가죠. EQ 괄호 열고 자, 먼저 D33 콤마 절대값 D 절대값 33부터 절대값 D 절대값 어디까지요? 42까지 콤마 가장 큰 게 1등은 0 바로 닫고 콤마 이제 쓰겠습니다. 다음표 1등은 대상 콤마 2등은 금상 콤마 그 다음은 은상 4위는 동상까지만 그리고 바로 닫겠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는 자, 추주함수를 이용해서 랭크 자, 점수 D33셀 D33부터 다 잡아서 F3번 그런 다음엔 0 가장 큰 게 1등이죠. 바로 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V1 이 인덱스 넘버인 랭크로 나온 숫자들이 1이 나오면 첫 번째 거 큰 따옴표 대상 쭉 이어서 쓸게요. 대상, 금상, 은상 이 패턴 잘 지켜요. 글자의 앞과 뒤에는 큰 따옴표로 묶는 겁니다. 동상까지 쓴 거죠. 다시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렸습니다. 돼요. 오류값 떴죠. 이 오류 값에 여기다가 이제 뭘 쓴 거예요? if 에러를 쓰는 거죠. if 에러 해서 맨 뒤에다가 콤마 큰 따옴표 2개 가로 닫죠. 에러는 공백으로 나타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if 에러 한 후에 맨 뒤에다가 if 에러의 괄호가 열렸으니까 맨 끝에 괄호는 검정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콤마 그다음에 큰 따옴표 2개 이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더블 클릭 이렇게 조금만 응용을 해본다면 여기서 추주 함수로 맨 뒤에 큰 따옴표를 동상까지 하고 나머지 자, 대상 순서대로 한다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전부 다 큰 따옴표를 막 큰 따옴표 콤마 큰 따옴표 콤마 해가지고 6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if 에러를 통해서 그 오류 값을
이렇게 표시한다면 수식도 간단해지고 그렇죠? 훨씬 더 편리하겠죠.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저함수로만 한다면 6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if error를 통해서 나타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함수에서 오늘 배울 건 다 배웠어요.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좀 이해가 안 간다.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전 그래요. 시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수업을 해서라도 알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이해하고 했다면 굳이 시간 맞추려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체크했다면 그 시간 열심히 한 거니까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됐으면 좀 더 늦게 끝날 수도 있고 한 거 아니겠어요? 자,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녹화 잘 이해 안 되는 건 녹화를 해놓은 거 잘, 인트 나누기 함수인가? 아니, 인트는 나누기 함수는 MOD가 나누기 함수고요. 인트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거를 언더바를 가지고 이렇게 선을 하나 쭉 하나 걷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하나마다 언더바 하나에다가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I처럼. I로 할까요? I로 하면 되겠네요. I, I, 여기다가는 언더바 좀 하나씩 더 넣을게요. 인트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너무 길겠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쪽에 숫자가 마이너스 4가 있다. 마이너스 여기는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사이 값은 뭘까요? 요 사이 값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5가 있다. 그거를 인트로 묶어주면 정수인 3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1과 2가 있습니다. 요 사이는 뭐예요? 1.5죠. 1.5면 인트로 얘를 묶어주면 1이 나온다. 무조건 정수가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인트예요. 나머지 함수가 아니라. 나머지 함수는 MOD. 예를 들어 MOD로 이렇게 한 다음에 5를 5,2 하면 이 5를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나머지는 1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그러면 몫은요? 몫을 구하는 거는 그냥 5를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돼요? 2.5가 되죠. 그죠? 2.5를 인트로 묶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이거를 인트로 묶어버리면 얼마가 돼요? 2와 3 사이죠. 2.5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정수인 얘는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인트는 인트는 나머지 함수가 아니라 얘를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형태. 그러니까 몫을 구한다기보다 이 값에 이거에 대한 결과값에 왼쪽에 있는 정수를 구하는 함수가 인트라는 겁니다. 예. 이해됐다니 다행이네요. 뭐 또 다른 질문사항 있나요? 함수 질문은 아니지만 분석 작업 2번 문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보죠. 분석 작업 2번. 분석 작업 2번은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원래 없었어요. 없는데 답이 나올 곳 있죠. 답이 나올 부분을 이렇게 영역으로 다 잡는 겁니다. 필드 제목과 첫 번째 행과 왼쪽 요를 다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세 곳에 있는 1월, 2월, 3월이 1사분기잖아요. 여기 있는 것을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 그래서 데이터에 들어가서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들어있는 거는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선택 삭제, 선택 삭제. 자, 여기서 첫 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한 게 여기입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급, 세금 이걸 따라가라. 얘네들이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도 얘를 따라가라 라는 거죠. 왼쪽 열은요. 사람 이름들이 뒤죽박죽 돼 있어도 얘 이름을 따라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체크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참조 클릭하고 평균이니까 평균을 선택한 거고요. 함수는 종류 중에서 평균을 선택한 거고요. 참조 영역 잡고 추가 얘 지울 필요 없어요. 이미 영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긴 추가된 거고 요거는 새로운 영역을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잡혔던 영역은 사라지면서 새로운 영역이 영역으로 잡히게 됩니다. 얘를 추가. 다시 한번 마지막을 영역을 잡아서 그냥 추가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확인만 눌러주면 알아서 기본급이 나잘라는 기본급의 1사분기 평균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통합 기능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 10시에 재밌게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 네, 이제 나가셔도 돼요. 예, 창은 닫겠습니다. 예.